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합니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 미국의 혁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더십, 드디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정부가 나타났다고 모두가 환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고 소셜미디어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행정명령의 세부 조항을, 그 안에 숨겨진 법적 언어의 의미를, 그리고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언론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거대한 밑그림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거의 100년 전인 1933년에 있었던 한 사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거의 동일한 표현과 논리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들로부터 금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재평가하여 하룻밤 사이에 국가부채의 40%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금을 전략적 국가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에 금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1년 동안 미국 시민들이 금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가상 시나리오 속 비트코인 행정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줄 한 줄 분석해 볼 것입니다. 1933년의 금 몰수 정책을 어떻게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지, 언론은 이야기하지 않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에 대한 시간표를 그려볼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가 금을 몰수하고 재평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그 가치를 마음대로 바꾸기 위한 다단계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명령 원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요약본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문의 언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명령의 공식 명칭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긍정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진짜 내용은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첫째, 이 명령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미국 경제 안보의 필수적인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소유하도록 놔두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취득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포트녹스에 있는 금이나 전략 비축유를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재무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무부가 미국을 대표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 시스템, 즉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하고 정부 소유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양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취득 방법을 명시합니다. 범죄 수익 몰수, 벌금이나 합의금에 대한 비트코인 납부 허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직접 구매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한도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933년 루즈벨트의 행정명령 6102호. 당시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명령은 금을 국가 경제 안정의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날의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당시 명령은 재무부에 금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날의 명령이 재무부에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시민과 기업에게 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정해진 가격, 즉 온스당 67달러에 의무적으로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먼저, 특정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선언한다. 둘째, 정부에 취득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대규모 보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그것을 넘기도록 강제한다. 트럼프의 가상 행정명령은 첫 세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비트코인을 몰수하려 할까요? 1933년 금을 몰수했던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바로 빚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 빚은 정상적인 방법, 즉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자산 재평가를 통한 화폐 가치 절하입니다. 1933년의 방식을 보시죠.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온스당 67달러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7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이 간단한 회계 조작으로 정부의 금 보유고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40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의 가치가 금에 비해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액수는 그대로지만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달러의 실제 가치가 40%나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회계 장부 조작만으로 국가 부채의 40%를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비트코인에 적용해 봅시다. 정부가 향후 몇 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 즉 몰수나 벌금, 혹은 강제 매각을 통해 낮은 평균 단가로 비트코인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선언합니다. 미국 정부 대차대조표 상 비트코인의 공식 가치는 이제부터 개당 100만 달러다. 왜 100만 달러일까요? 그 숫자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조 달러의 자산이 됩니다. 정부가 최대 보유자로서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로 선언하면 시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30만, 50만, 80만 달러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오를 때 달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치가 90% 폭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예금, 당신이 가진 모든 달러 자산의 구매력이 90%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5배, 10배 뛰고
집값은 폭발합니다. 정부는 37조 달러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빚이 적힌 화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행정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계획의 실체입니다. 이 계획의 실행 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2025년 법적 기반 마련 및 긍정적 여론 형성기. 지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부는 혁신과 리더십을 외치며 대중을 안심시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보고 더디 놓이는 줄도 모른 채 환호합니다. 2단계 2026년 조용한 매집과 규제 압박기.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매집합니다. 동시에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 개인들의 비트코인 보유를 점점 더 귀찮고 어렵게 만듭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규제의 번거로움을 피해 비트코인을 팔아치우고 정부는 그 물량을 상갑에 흡수합니다. 3단계 2027년 결정적 위기와 강제 조치. 국가부채 위기나 대형 은행 파산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에게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장 가격이 15만 달러일 때 공식 가격은 8만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응하는 이들에게는 재산 몰수와 형사처벌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립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과 애국심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처벌의 힘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 자산 재평가와 부의 이전. 정부가 충분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나면 공식 가격을 8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 달러는 비트코인과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건전한 화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여 비트코인을 헐갑에 넘긴 시민들의 부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정부와 불응한 소수, 그리고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들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당신의 비트코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동결하고 강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하드웨어 지갑만이 진정한 통제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실물 자산으로의 분산입니다. 비트코인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금, 부동산, 원자재와 같이 달러 시스템 바깥에 있는 다른 자산에도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의 신호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무 예고 없이 몰수를 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규제 강화, 새로운 세금 법안, 개인 지갑에 대한 통제 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가속화될 때가 바로 마지막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패턴에 대한 분석입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정부는
언제나 같은 해결책을 사용해왔습니다. 화폐를 찍어내거나 국민의 자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1933년의 역사가 2025년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이 지식이 명확함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명령은 서명되었고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